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은 남성 건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전립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전립선 건강을 놓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다말 크기의 기관인데요.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거나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모든 남성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소변 관련 불편, 배뇨, 지연, 밤에 자주 깨는 빈뇨 등 일상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이란 무엇인가부터 비대증과 암의 차이점, 그리고 정기검진이 왜 생명을 지키는가까지 의사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정확한 정의와 원인.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양성 종양, 즉 암이 아닌 세포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호르몬 변화,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그에 따라 전립선 조직이 점차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방광과 요도를 누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질환은 50대 남성의 약 50%, 60대 이상은 무려 70% 이상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방광 기능 저하, 요폐, 심한 경우 신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 비만,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도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관리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과 생활 속 불편.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장애입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또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 화장실에 가도 양이 적고 자주 가는 빈뇨, 그리고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는 소변을 참기 어렵고 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환자분들은 불안감,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겹쳐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존감 저하까지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허가되지 않은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방치할수록 복잡해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소변은 몸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과 치료 방법.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 DRE입니다. 의사가 손가락을 통해 항문으로 전립선의 크기와 단단함, 모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간단하지만 전문가의 경험이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엔 PSA 혈액 검사를 통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요소 검사, 잔뇨량 측정,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와 요도의 압박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런 진단을 통해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지,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지, 혹은 수술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알파 차단제,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같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요도의 압력을 줄이고 전립선을 조금씩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효과가 약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전립선 절제술 TURP 등의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치료 사례만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란 발생 원인과 통계. 전립선암은 전립선 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남성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남성 암 사망률 2위, 한국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나이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가며 가족력, 유전적 요인, 지방 섭취가 많은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이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반인보다 23배 이상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흑인 인종이나 서구형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발병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발견만 잘하면 생존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높은 암입니다. 즉, 조기 발견이 핵심인 암입니다.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검진과 PSA 수치 확인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전립선암 초기 증상,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전립선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렵다. 잔뇨감이 지속된다. 드물게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전립선암은 점점 더 진행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척추, 뼈, 방광 등으로 퍼질 경우 통증이 심해지고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뇨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PSA 수치가 4나노그램/ml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처럼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95% 이상으로 높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과 최신 치료법.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PSA 수치 외에도 여러 검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MRI, 전립선 조직 검사 생검 등이 대표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은 다중 파라메트릭 MRI, MPMRI로 전립선의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부위만 골라 생검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직 손상도 줄어들고 진단율도 올라갑니다.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는 수술 없이도 능동적 감시 액티브 서베일런스만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점점 커지거나 전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수술은 로봇 보조 전립선 절제술이며 정확도가 높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작용이 크게 줄었고 호르몬 치료와 병행하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 같은 첨단 치료법도 연구 중이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과 예방법.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건강을 결정하죠.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하체 중심의 유산소 운동은 전립선의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암 발생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붉은 고기, 고지방 음식, 트랜스 지방은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토마토라이코펜, 브로콜리, 녹차, 두부 같은 식품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카페인, 알코올 절제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되 저녁 이후에는 양을 조절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전립선암뿐 아니라 비대증 진행 속도도 빠르게 만듭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전립선 질환에 있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전립선의 이상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이유와 검진 가이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기검진이야말로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 모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암은 침묵의 살인자처럼 아무 말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 PSA 혈액검사와 직장 수지검사 DRE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PSA 수치가 정상이어도 급격히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이 불편하거나 배뇨 이상이 나타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검진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기검진은 병을 막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치료는 돈과 시간이 들지만 예방은 정확한 시기와 관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꼭 주치의나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1. 전립선 비대증과 암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질환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암은 세포의 변형으로 생기는 악성 질환입니다. 진단을 위해선 PSA 수치, 초음파, 조직 검사가 필요하며 단순 증상만으로 구별하긴 어렵습니다. 질문 2. 비대증은 약만 먹어도 괜찮나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크기와 기능을 체크하면서 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중단 시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와 꾸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3. 자연요법이나 민간요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 질환 자체를 개선하진 못합니다.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정력이 약해진다는데 수술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나요? 수술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요즘은 정밀한 로봇 수술 덕분에 그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자 개별 상태에 맞는 수술 방식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 5. 정기검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검진 항목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건강검진 항목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 검사는 병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마무리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변의 변화는 곧 몸의 이상 신호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통해 앞서서 예방하고 앞서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